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이제 메가랜드에서 현재 제가 강의를 진행해 오면서, 작년도에 이제 33회 시험을 보면서 33회 때, 제가 썼던 교재 중에서 어디서 출제가 많이 됐고, 어떤 유형이 똑같이 나왔는지를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체계도랑 시잘부, 물론 이제 기본서, 요약집, 문제집, 기출문제집,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건 이제 모든 회사들마다 다 있는 것들이라서 그거를 좀 뭐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제 시그니처가 체계도거든요. 2000년 초반부터 만들어서 20년 넘게 제가 체계도를 계속 플러스해서 업데이트 해왔는데 그게 2022년판 저랑 똑같이 생긴 동생이에요. 제 동생. 네. 이 체계도 전체 내에서 이게 35페이지거든요. 35페이지인데 시험 문제가 40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40문제가 어느 파트에서 어느 거가 유사하게 똑같이 나왔냐. 그걸 체크해 보니까 27개 나왔더라고요. 27개가 나왔는데, 물론 체계도다 보니까 정확한 내용이 자세하게 다 있지는 않지만, 거기서 이 파트 내용 설명하고 했기 때문에 교재엔 없지만, 이 파트 내용을 강의했던 것들이라서 제가 보니까 틀리라고 했던 문제가 40문제 중에 14문제가 솔직히 이제 건드리지 마라고 하는 문제였었어요. 이제 공부를 해도 못 맞히는 거. 올해 34회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33회 시험 같은 경우는 그랬었습니다. 14문제 틀리라고 했으면 26개 정도를 맞히면 진짜 공부를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이 체계도가 27개를 맞췄으니까 한 개가 플러스 돼서 제가 언급해서 참고로 이건 꼭 봐야 됩니다 했던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27회 때 27문제가 어디서 적중되냐 그걸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2023년 34회 대비 체계도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재를 매입할 수는 없고요.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걸로 안 쓰고 저 이벤트 회사에서 이벤트 하는 걸로 드리고 요 관련된 자료는 강의 우리 보시잖아요. 강의 보실 때 다운받게 해놨기 때문에 메가랜드 사이트에서 수강하시는 분들은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게 해놨으니까 다운받아서 갖고 다니면서 보시고 이거는 책상에 앉아서 이게 울긋불긋해요. 울긋불긋해. 막 사진이 있고, 체계도 있고, 중요한 거는 제가 빨간 색깔, 파란 색깔로 다 표시해 놨습니다. 형광펜으로 되어 있는 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외우라. 그리고 빨간 색깔은 키워드가 이거다. 이렇게 해서 표현해 놔서 여기 파트에서 업그레이드를 작년보다 조금은 했어요. 개정도 반영을 했고, 그래서 23년도는 이렇게 했고, 여기 기존 거를 가지고 이번에 33회 문제랑 어떤 게 유사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장을 딱 넘기면 1페이지에서는 이제 2페이지죠. 2페이지의 맨 위에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거기 51번 문제로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왔는데 이 파트가 요게 같은 동일성 있는 문제였고 52번으로 나왔던 용도지역 문제가 여기 건폐율 용적률 묻는 문제였어요. 이 파트고 맨 밑에 시가와 조정구역 있죠. 시가와 조정구역이 47번으로 나왔는데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행위자리 잘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 33회에 처음으로 나왔었습니다. 한 10년 만에 넘게 나왔죠. 그 파트랑 요거 강의 시간에 언급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서는 개발행위 파트인데요. 여기가 세 문제가 나왔어요. 세 문제가 나왔는데 첫 번째로 맨 왼쪽에 사적 개발행위 절차 전체 개발행위 파트에서 42번으로 출제가 됐고 그리고 맨 오른쪽에 공공시설 귀속이라는 거는 간평사에서만 출제했던 게 이게 44번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칸이 없어서 공공시설 귀속은 제가 기출문제 하면서 문제풀이 하면서 요것만 알고 가세요라고 했던 부분이 44번 요 파트였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개발행위에서 우리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랑 기반시설 무단구역 있죠. 그 파트가 48번으로 여기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 가시면 도시개발법 문제가 이제 한 페이지잖아요. 이 한 페이지인데 네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달달해도 네 문제 맞췄어요. 첫 번째가 맨 왼쪽에 시행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 5가지 중에 틀린 것 골라라 55번으로 똑같이 나왔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시행자 공공하고 민간 구분하는 시행자 있죠. 그 시행자에서 57번에서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바로 밑에 도시개발조합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림 있죠? 사람들 그림 있는 거. 그게 56번에서 조합 관련된 문제가 항상 나오니까 여기 있는 지문들은 꼭 외우고 갑시다. 그리고 54번에
중간검사 받고 60일 안에 환지 처분해야 되는 거를 이번 시험에서는 이걸 90일로 바꿔서 60일을 90일로 돌렸던 게 나왔던 게 5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에서 개발법이 6문제 나오는데 거기서 4문제가 나왔고요. 7페이지 가시면 자, 맨 왼쪽에 가운데 참고로 정리라고 하는 게 76번의 특별건축구역이 일단 특별건축구역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서 특별건축구역은 지정권자랑 절차는 꼭 하고 하자. 그래서 이거를 시잘부하고 마지막 시험 보기 전에 백선 지문에 넣어놨던 이 파트가 나왔고 이 내용 갖고 설명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78번이 나왔는데 우리 시험 문제 78번에 사전 결정 신청 제도에 따른 인허가 의제가 있어요. 항상 조심할 게 산지 전용 허가 의제만 조심해라 했는데 그게 또 답으로 여기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바로 맨 밑에 보면 그 중간에 박스 있어요. 연면적, 바닥면적, 뭐 지하층 면적, 지하층의 구분에서 면적에 관한 부분이 77번 파트인데 여기 파트 정도 수업 들으셨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 이제 맨 위에 책에도 기존 8페이지예요. 거기 맨 위에 보면 시험에 잘 나오는 건축물의 용도라고 그래서 슈퍼마켓 6번에 1000제곱미터 미만은 1종 근생이다. 원자로 끝나면 다 1종 근생이다. 해서 혹시 모르니까 요거 정도 분류 정도만 알고 가자 했는데 마침 나온 게 원이었어요. 원으로 끝나면 영어로 원이 1이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침수런, 접고런, 산후조리원, 세탁원, 원으로 끝나면 1종이다는데 그게 나와서 정답 바로 찍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주택법 가면 주택법에서는 그 10페이지 전체에서는 3문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맨 위에 오른쪽에 중간에 가시면은 주택상환사채 표박스 있죠. 주택상환사채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올 거로 봤기 때문에 33에도 66번으로 주택상환사채가 나왔고 바로 밑에 가운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최근에 주택관리사는 나왔는데 공인중개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혹시 몰라서 넣었는데 내년엔 안 나올 것 같아서 이거를 좀 뺐습니다. 내년도 거는. 그래서 67번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나왔던 요 파트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이 나왔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맨 밑에 70번에 그림 있는 거 있죠. 요 파트가 70번으로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체계도 마지막이 11페이지예요. 여기까지가 체계도고 12페이지부터는 체계도가 아니라 그 앞에 나왔던 체계도에서 중요한 거를 좀 확대해서 체계도로 만든 건데 그 11페이지 농지법 파트는 2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문제 79번이 그 맨 왼쪽에 보시면 농지의 소유, 이용, 보존 파트 중에서 소유의 농취증이라는 부분의 CF에 체험 영농을 취득할 때는 항상 나오는 게 농업진흥지역 이외에만 취득 가능한데 이거 농업진흥지역 아니라고 나올 거다 했는데 그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자마자 답은 4번으로 잘 찍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체계도에서 나왔던 부분이고 그 뒷부분은 이제 그 앞에 있는 부분은 부연 설명하는 거라서 부연 설명 좀 보시라고 넣어놓은 건데 여기 페이지가 14페이지 보시면 14페이지에 그 맨 밑에 보시면 지정특례랑 결정고시 특례가 있어요. 뭐 결정고시 특례 중에서 그 어항택산전이라고 외우는 파트인데 이 파트가 41번으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넘기시면은 여기는 그거랑 똑같은 게 19번에 19페이지 가면 19페이지 오른쪽에 지도 맨 오른쪽에 가면 택지개발지구라고 했던 그놈이 아까 전에 방문해 봤던 부분하고 똑같은 게 있어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23페이지 가시면은 국토기획법에서 성장관리계획은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꼭 봐라 해서 숫자 관련돼서 혹시 될지 모르니까 요 20번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데 그 범위가 나왔던 게 20번에 있는 그 지문이고요. 시험 문제는 43번에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가시면 토지상환 채권 있죠. 토지상환 채권은 도시개발법에서 제일 중요한 채권이에요. 그래서 9번의 그 지문에 9번 지문이 나왔죠. 그래서 53번에 출제됐고 시험 문제. 그리고 25페이지 가시면 정비법에서는 조합이 꼭 나오기 때문에 조합 관련된 지문을 꼭 보자 해서 14번 지문부터 18번 지문까지 있는 게 조합 파트예요. 60번으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21번 지문이 61번에서 출제됐습니다. 이게 날짜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2문제, 정비법이 여기서 2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27페이지 가시면 광역도시계획의 권한자가 나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27페이지에 그 권한자 총정리 보시면은 1. 국토계획 법률의 권한자에 동그라미 1, 2, 3 있죠.
이게 이제 광역 도시계획 관련돼서 지정권자, 수리권자 관련돼서 나왔던 부분이 이 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쪽으로 좀 넘기면, 페이지가 30페이지인데, 30페이지에, 체계도 30페이지에 20번이 토지상환채권하고 도시개발채권을 비교해서 내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 꼭 보자 했던 건데, 여기 53번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상환채권 중복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30번 지문에 건축협정과 결합건축 비교 있죠? 이게 결합건축이 나왔습니다. 결합건축 지정 대상 지역에서 75번에 출제가 돼서 32페이지 쪽에 결합건축 파트가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32하고 33하고 이 부분은 이제 건축법, 주택법에서 좀 잘 나오는 부분을 요약해 놓은 건데 34페이지 가면 주택법에 소형주택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시험 보기 전날 이 영상 한번 보시면 제가 혼자서 촬영한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 영상에 보면 혹시 모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꼭 볼 때 30제곱미터 미만이랑 이상일 때 3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방이 1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욕실하고 부엌하고 예를 들어서 욕실하고 보일러실인데 이 실자가 방실이 막 이랬을 거예요. 혹시 요거 부엌을 이걸 넣어가지고 보일러실 빼고 부엌 넣으면 틀지 모르니까 꼭 보세요라고 전날 오후 2시에서 3시 반 사이에 강의할 때 했던 게 똑같이 나왔던 게 요 페이지 34페이지에 맨 위에 가운데에 동그라미 2번 도시형 생활주택 파트 있죠. 지금은 이게 원룸형으로 되어 있지만 개정이 돼서 소형으로 강의했던 거예요. 거기에 65번으로 출제됐고 그 다음에 35페이지 가시면 분양가 상한제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 파트에서 3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서 이게 69번으로 출제됐고 35페이지 밑에 맨 밑에 주택 상환사채 있죠. 오른쪽 맨 밑에 주택 상환사채가 앞에 66번으로 출제됐다고 했던 파트가 이 파트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35페이지에서 총 나온 딱 답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 파트 내용 관련된 것도 있어서 한 27문제 정도가 나왔다. 우리가 그러면 이 35페이지만 달달해도 최소한의 점수는 충분히 맞을 수 있는데 이 체계도를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본 이론과 유학 이론을 좀 들어두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기출문제집 그리고 보통 예상문제집 풀면서 연습하고 마지막 최종 정리할 때 우리가 시잘부라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많이 익히고 가자. 그래서 시잘부에서 만약에 보면 이 체계도가 확대가 된 게 문제로 확대된 게 시잘부 식곡태예요. 그래서 내용 관련된 건 식곡태에 있고 문제 관련된 건 시잘부에 있어서 요거랑 같이 합치면 뭐 거의 완벽하게 한 27개 정도는 좀 맞추지 않았나. 이건 제 생각인 거고요. 시험 공부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뭐 내가 이 부분 안 했으면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언급을 했던 거는 솔직히 13개는 언급을 못했다. 인정해야죠. 틀리라고 한 문제까지 내가 다 가긴 하면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23년도 요 체계도는 소장을 하시고 중간중간에 이제 왔다리 갔다 하면서 보실 때는 프린트해서 A4 용지로 갖고 다니면서 보시고 앉아서 볼 때는 이걸 정성껏 보시다 보면은 분명히 34회 시험에서도 한 60점대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양을 줄여가면서 체계도 위주로 저는 기본 이론 할 때도 그렇고 요약 이론 할 때도 체계도에 있는 부분은 병행해 가면서 볼 테니까 요 한 거는 달달하겠다. 그리고 나서 잘 모르는 건 기본서 찾아보고 요약집 찾아보고 그리고 문제는 시잘부로 달달해가지고 최종 정리 10곡태로 30분 만에 최종 정리하는 거 연습 딱 하고 가시면 분명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뭐 제가 제 자랑이라고 하는 것 같아서 이건 찍기도 좀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이제 이거 갖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1페이지는 체계도 그 다음에 권한자, 숫자, 비교, 그리고 핵심. 그래서 외워야 될 것들은 뒤쪽에. 그래서 이거 한 장을 하면 최소한 60점대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학습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수업 시간에 오시면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